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.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가 30억? 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. 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에 5억이 6배인데. 근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,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3, 4, 12, 한 15억?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?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또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.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에까지는 그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. 원칙적으로. 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한번 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. 그건 문제잖아요.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. 그러니까 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야지.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.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. 그거 안 된다.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.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꽤 뭐 중요한 지역인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,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, 그러니까 뭐 80%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.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. 근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. 뭐 바람직한 상황태가 아니니까.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.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.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렇게 되면 안 되죠.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.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럼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그 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럼 퇴로를 열어줘야지.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.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.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또.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. 당연히 안 되지.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?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? 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?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. 최대로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.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이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.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세 제도죠. 왜냐하면 시한이 있어요. 이제 이번에 안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찔끔찔끔 지금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.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, 서로. 네.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이렇게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, 저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.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.